예,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민중의 가치지향을 위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백신 참사에 이어서 지금 이 문재인 586 정부의 그 마각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그 백신 도입을 서두를 거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발언을 하고 김어준 같은 사람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던 그런 문바스러운 너무나 문바스러운 그 김호란 씨를 청와대 방역 대책 비서관, 방역 대책관으로 이제 임명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또 통역당 인맥과 엮여 있어가지고 참 착잡한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상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백신 참사에 통역당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아주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이 통역당은 1968년에 검거됐고요. 그 당시에 이 통역당을 지원하러 내려온 북한 무장 세력과 공비와 교전이 있어서 12명이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비들이 갖추고 내려온 무기가 박격포에 기관총에 살벌해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돈인 미화 거의 6만 달러인가 8만 달러인가 이런 것도 다 발견됐고 한화도 많이 발견됐고요. 이 살벌한 사건인데요. 6.25의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죠. 이게 이제 대구 경북 인맥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시기가 이게 이제 68년 이 통역당 있고 나서 곧바로 울진 삼척 김신조 공비 사건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때 이제 북한은 이제 그 소련과 중공의 충성을 바쳐서 그 말하자면은 베트남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 월남전을 계속하면 한반도에서 인민전쟁, 게릴라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시그널을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한 해입니다. 1968년 통역당 사건이 그걸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김신조 울진 삼척으로 넘어가는 그런 살벌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김종태 등 주동자들이 사형을 당했고요. 신영복, 박성준 등은 장기 복역 후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 문재인과 통역당은 인연이 깊습니다. 동계올림픽 리셉션에서 그 당시에 미국 부통령 펜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있는 자리에서 문재인은 신영복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신영복이 그 만든 통글씨와 한반도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모든 사상가 중에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는 통역당 간부였던 신영복입니다. 저는 신영복이 무슨 사상가인지 모르겠어요. 통역당의 노선이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통역당 노선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비굴하고 또한 참으로 정신병자적인 망상의 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 모두 떠나서 통역당이 일어난 때가 1968년, 60년대 중반인데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남로 단계가 대대적으로 수청당한 게 1956년입니다. 1956년 8월 종파 사건입니다. 그때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다 숙청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통역당에 관계됐던 그 대구 경북 가면은 그 집안에 그 성리학 하다가 중화 성리학 탈레반, 그러니까 명나라 때 성리학 귀신을 탈레반처럼 모시던 이 멘탈을 가지고 고스란히 공산주의를 모신 사람들이 투두룩박박해요. 그래서 저는 이 대구나 이런 데 가서 그 강연을 할 때 첫 마디가 대한민국 종북의 성지 대구에 와서 강연한 게 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끔 드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통역당, 인혁당, 난민전 전부 대구입니다. 전부 대구 경북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이 대구 경북 인맥이거든요. 이 통역당이. 그때 이제
그런 그 살벌한 그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이제 신영복, 박성준은 장기 복역 후에 석방이 되죠. 그 이 박성준은 누구냐면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입니다. 이 박성준의 그 진술서에 의하면 한명숙, 즉 나중에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포섭 대상자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결혼 상태가 아니었으면 한명숙 씨도 구속됐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보통 부부지간 또는 부자지간 이런 부녀지간 이럴 때는 한 명만 구속하고 한 명은 풀어놔주는 뭐 좀 그런 게 있겠죠. 혹은 뭐 아예 통역당이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건 제가 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50년도 더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반세기도 더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이 박선중 씨는 특이합니다. 목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에 가면 십자가 대신에 돌멩이를 놓아놓고 있습니다. 한백교회인가 뭐 좀 교회 이름도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기독교냐 의심을 좀 갖고 있고요. 시중의 소문은 문재인과 가장 자주 밥을 먹는 문재인과 가장 밀접한 멘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시중의 소문은 조국과도 좀 밀접한 관계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시중에 소문이 있어요. 그건 소문입니다. 소문이 아니라면 조국 씨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여기 모셔놓고 박성준과 관계없다 이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이 그런데 이렇게 통역당의 신영복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가 중에 제일 깊게 존경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문재인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통역당 김호 씨의 자녀. 저 뭐 누구라고 다 신문에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김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그러면 뭐 아버지가 그런 거지 뭐 그 딸이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 따님이신 그 김호란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김호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가능하면 저는 이게 집안 내력은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적인 자리가 아니면, 뭐 연좌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그런 거지 딸이 그런 게 아닌데, 특별히 이런 집안 내력을 얘기할 필요가 있냐. 근데 이 문재인이란 집단의 통역당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고요. 이 김호란 씨가 또 통역당 간부급의 인사의 따님이고, 그 다음에 이 김호란 씨가 평소에 백신 급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다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문재인 586 집단은 첨단 백신 도입을 가능하면 늦추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혹은 의식적인 마음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이때까지 퍼뜨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방역기획관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백신 도입이 늦어지면 나가서 매 맞아라 하고 싸워라 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평소 네 지론이 백신 도입 늦춰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분이 싸한 거죠. 이게 통역당까지 연결돼 있고. 이 통역당의 아까 제가 말씀 나눠드리다가 잠깐 중지한 게 그건데 통역당의 이게 정신세계가 참 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1956년에 다 제거됐습니다. 보통 그때 이른바 종파숙청 사건 때 제거가 됐고 아마 박헌영에게 사형이 집행된 게 1955년이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이 종파숙청 사건은 8월 종파 사건이 이겁니다. 1956년 이제 이른 봄에 이제 후르시초프가 이제 집권하고 있을 텐데 김일성 제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때는 이제 북한은 소련 앞에서 숨도 못 쉬는 그런 위성 국가니까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연설이 있어요. 그거를 비밀 연설입니다. 고급 당원들 간부들 모아놓은 그 연설을 이 녹음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서 그 녹음 테이프가 밀봉된 채로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안 하고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으로 옵니다.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이 말하자면 총독부입니다. 총독부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독부에서 이제 공산당, 저기 노동당 간부들하고 군 고위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강당에다가 그거를 쫙 봉투를 뜯어서 실시간 통역관을 옆에 앉혀놓고 그걸 틀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연설 내용이 스탈린, 이때까지 스탈린은 전부 그 무슨 인류의 구원자처럼 떠받들었거든요. 당연히 북한에서도 스탈린은 인류의 구원자로 떠받들었죠. 그리고 스탈린과 옆구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이제 김일성이란 말이에요. 그 같이 이미지가 같이 가는 인물이에요. 자, 이렇게 머리가 세팅되어 있는 그 범털들, 공산당이랑 인민군 범털들 모아놓고 거기다가 흐르시초프에 한 스탈린 격하 비밀연설을 그냥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서 틀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김일성 날려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김일성파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요. 그 자리에 있던 연안파, 소련파, 남노당파는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 김일성 때려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굉장히 치열한 투쟁이 있었고 그 투쟁 과정에서 김일성 쪽이 대대적인 숙청을 시도하기 시작한 게 8월 달부터 숙청을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 투쟁이 결판이 어떻게 나냐. 소련이 뒤로 손을 딱 빼요. 일성이 그냥 두자. 왜 뒤로 빼냐. 헝가리에서 민주화 시위가 터져가지고 헝가리에서 진압이 안 되니까 소련군 군이 진입을 해서 그때 약 2, 3만 명을 소련군 탱크로 깔아 죽입니다. 헝가리 2, 3만 명이면요. 약 0.5% 될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25만 명을 탱크로 깔아 죽인 겁니다. 소련군이, 헝가리 군이 진압을 못해요. 헝가리 군경이. 그 헝가리 민주화 시위가 56년 가을입니다. 그게 딱 터진 직후에 소련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야, 김일성 잘못 흔들어가지고 제거를 하면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가 터지거나 북한이 굉장히 정치가 불안정하게 돼서 이거 골로 가는 수가 있겠다. 일성이 그냥 해. 그래서 소련이 깨갱 하고 뒤로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칼 뽑았던 그 숙청의 칼을 엄청 휘두르죠. 자, 그래서 그때 중국으로 도망간 연안파만 뭐 5천 명인가 10,000명쯤 되고요. 잡혀 죽은 사람 부지기수고요. 특히 남노당 쪽은 잡혀 죽었거나 아니면은 전부 아우지 탄광 갔습니다. 그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공산주의의 성지는 대구 경북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 통역당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큰 형님, 집안의 큰 형님이거나 뭐 사촌 형님이거나 뭐 막내 이모거나 작은 아버지거나 본인 아버지거나 다 그래요. 그 이문열 작가 같은 분도 그 집안 어르신이 그렇게 넘어가신 분으로 저는 아는데 그 집안 어르신들 전체가 좀 그런 성향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그 위대한 문학가로 성장하신 거 아니에요. 이문열 선생도. 그래서 나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지금 자기 집안 어르신들 잡아 죽인 게 불과 10년이 안 되는데요. 10년이 안 될 때 북에 줄을 서 가지고 김종태 같으면 평양을 뭐 4번 드나들고 거금의 공작금을 받아오고 아니 지금 뭐 하냐고 집안에 원수 앞에 가서 엎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멘탈이 좀 이상해 이 사람들이. 제가 이 멘탈을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역당 멘탈이 우리나라 그 종북 친북 멘탈의 그 원형인데 아니 뭐 대한민국 미워하고 그건 차치하고 그래도 특히 2세대 그러니까 지금 따지자면 1930년대생들이거든요. 이게 1930년대생 개념으로 보면 이게 집안 형님, 이모,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를 잡아 죽인 집단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그 인간 백정들 앞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으스스한 것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문재인은 또 뭐냐 이거지. 아니 어떤 사정이 있길래 대한민국 미워한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시장 경제의 발전도 마음에 안 들고 미국도 마음에 안 들고 대한민국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자기 집안 어른들을 잡아 죽였거나 자기 동지의 집안 어른을 잡아 죽인 그 인간 백정들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는 이 심보는 뭐냐고요. 또 그거를 사상가라는 그 이상 야릇한 심보를 만약에 사상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데 문재인 관점에선 그거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럽다는 문재인은 또 이게 무슨 구조냐고 이게 머리 구조와.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게. 으스스하죠. 굉장히 으스스한 겁니다. 지금 백신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 있는 백신 참사 상황인데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백신 급하게 구할 거 없다, 급하지 않다라고 지론을 펴오고 김어준 만나서 뭐 같이 출연하고 이런 문바 중에 문바스러운 의학자, 그것도 집안 배경이 통역당 간부의 자녀인 그런 사람을 방역기획관에 갖다 놓는 저 멘탈은 또 뭐냐고. 희한해요. 아무튼 희한해. 이 지금 아무 말 대잔치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어저께도 백신 참사 아무 말 대잔치 이 중에서 어저께 나온 건 삼성전자 앞세워서 미국의 압력가에 백신 가져오자. 이게 조선일보의 아무 말 대잔치였고요. 문재인 586 집단에서는 한국 미국 사이에 백신 스와프에서 시차 교환하자. 이게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의 아무 말 대잔치였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약과예요. 이 점점 더 이제 가관인 얘기가 나옵니다. 홍남기는 지금 뭐라고 빵빵 때리고 있냐. 백신 수급 접종이 11월에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잠깐 11월에 집단 면역이 가능하려면 10월 말까지 약 3천만 명 정도가 맞아야 됩니다. 10월 말까지. 그래야 11월에 집단 면역이 가능하죠. 3천만 명이 맞으려면 화이자 모데나 기준으로는 6천만 샷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기준으로도 6천만 샷이고요. 존슨앤존슨 기준으로는 3천만 샷이에요. 그러면 대개 한 5천만 샷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섞어서 한다 그러면. 5천만 샷 물량 어디 있는데? 없어요. 없어요. 첨단 백신은 물량이 없어요. 근데 홍남기는 태연히 11월에 집단 면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냥.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저자들. 아, 우리 백신 제약사, 그 첨단 백신 제약사, 뭐 화이자, 모데나, 우리가 협상 좀 하려 그랬더니 완전히 뭐 이상한 조건에서 그 조건 지금 우리 공개하면 국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바가지를 씌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늦췄고 이런 사정도 모르고 지금 언론은 저희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요. 거기다 문재인은 또 물량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접종 속도가 문제다. 아니 대한민국 의사 면허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 간호사 면허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 동네 병원까지 병원이 몇 개인데 접종 속도가 문제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안드로메다에 간 거예요, 정신이. 거기다 러시아 백신도 검토 중이라고 또 에드벌린 뜬다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은 뭐라 그랬냐. 정확히 그 말 하잖아요. 미국 정부가 확보한 물량에 여유가 많지 않아서 외국에 줄 수가 없다. 또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여유분이 있다면 그건 캐나다와 중남미로 가야 된다. 제가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중남미다 이건. 캐나다 중남미다. 미국의 여유분이 있다면. 미국 정부가 입도 선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입도 선매한 금액이 대개 회사마다 한 1조씩 했어요. 1조 원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빌리언 달러. 그때 완도즈에 한 4, 5달러 기준으로 입도 선매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한 2억 샷 정도를 입도 선매를 했다고요. 그러면 화이자 2억 샷 그러면 1억 명분, 모데나 2억 샷 그러면 1억 명분, 그러면 2억 명 됐죠? 아스트라제네카 그것도 뭐 한 1억 명분. 그래서 한 3억 명 정도 했고요. 아직 입도 선매한 거 좀 남아 있습니다. 노바백스랑 또 다른 데 남아 있는데 한 2억 군데 더 있는데 거기는 아직 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임상 실험 결과 나올 때까지. 노바백스는 이 코에다가 분무식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미국이 지금 확보한 게 아마 사람 머릿수로 계산하면 4억만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분 두고, 왜 그러냐면 다음번에 이제 뭐 6개월 후에
뭐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열심히 놓기 시작해야 되니까 여유분 좀 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미국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조선일보는 삼성전자 앞세워서 미국에 압력 가해가지고 백신 가져오자 이따위 내용의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저기는 뭐야 그 한미사이에 백신 수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 뭐 완전 망상이죠. 이 자들이 이제 이렇게 급당황해서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까닭은 이 상황이 펼쳐지기 불과 한 5, 60일 전까지 이 자들이 망상에 단단히 취해 있습니다. 5, 60일 전이라고 제가 못을 박는 이유는 2월 달만 해도 백신 도입을 서두르려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워낙 이상해가지고 그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 참 이상하다. 얘들 왜 백신 도입 안 서두르려 그러냐. 이렇게 기사가 났을 정도예요. 그 당시에 이 자들이 어떤 망상을 가졌다고 저희는 보냐면 일단 첫째로 첨단 백신 개발이 이토록 빨리 성공할 것이라 생각치 않았죠. 이건 홍머시기가 바로 엊그저께 고백했죠. 아, 백신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백모는 알았는데 1년 전부터 그래서 백신 아주 조기에 전략적으로 입도선매해야 된다라고 작년 이맘때부터 주장했는데 두 번째 중국에 대해 코로나 책임을 묻기는커녕 중국 백신을 찬양하고 자빠졌었어요. 제가 그 백모시기 그 보건사회부 그 보건산업정책국장 백 국장 연락하세요. 당신 할 말 있으면 내가 앉혀놓고 다 들어드릴게요. 여기서. 그 보건산업정책국장이라는 자가 딱 찍어서 시노팜인가 딱 찍어가지고 시노백인가 거기 중국 백신 좋다 그럽니다. 이따오 소리를 했었어요. 그게 언제냐? 불과 6개월 전이에요. 9월 달에 작년. 6개월 좀 더 됐네요. 그리고 불과 작년 11월 중순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에 가서 지금 가격 추이도 보고 있고 여러 회사들의 그 성향도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급할 거 없습니다. 이따오 말을 했다고요. 불과 5개월 전에 장관이